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형 군비 경쟁을 집중 분석하며 동북아가 이미 실질적인 군사 블록화 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미국과 함께 방어 동맹 체계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와 반대되는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이며 극도로 긴장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기술 교류가 빈번해지고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실탄 훈련을 강화하면서 동북아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준전시 체제로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군사력의 투입 속도와 기술 변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첨단 전투기, 미사일 방어체계, 자주포 생산국이며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처럼 국제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먼저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생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필리핀 해안에서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사용하며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킨 사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황,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개헌 움직임 등은 모두 동북아가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사실상 국경 없는 무력 대치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외교는 힘의 균형 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 억제력을 갖춘 국방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핵 위협, 중국의 점점 노골적인 세력 확장, 러시아와의 기술 공조를 통해 점점 더 변칙적인 도발을 준비하는 북중러 연대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 방어력과 자주국방 그리고 초국가적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우산 아래 머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외교도,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미국산 F-35와 비교해 약 80%에 달하는 가동률과 절반 수준의 운용비용을 실현해낸다면 현재 알려진 300대 규모를 넘어 이른바 스마트 공장 시스템으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최대 1000대 이상까지 안정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KF-21의 대량 생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KF-21의 추가 발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30년을 전후로 현재 공군의 주력인 KF-16이 본격적인 퇴역 수순에 돌입하게 되며 40년 가까이 운용된 노후, 기체들을 본격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기체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볼 때 30년 이후 약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KF-21처럼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기체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전투기 교체를 원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산 KF-2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활발히 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의 F-35가 시장에 존재하겠지만 이 기체는 여전히 각종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형 F-35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후속 5세대 기종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유지비나 운용 효율성 면에서는 KF-21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운용 효율이 높은 KF-21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KF-21이 본격 도입될 시점에 미국의 F-35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와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F-35는 현재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몇 년 내에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들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F-16이나 F-15 등은 초기에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운용 조건과 요구 성능에 맞추다 보면 명목상 가격과는 다르게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은 F-15K 개량 사업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사실상 강제적 선택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미국산 F-35의 잦은 고장, 높은 유지비용이 알려지면서 캐나다처럼 주문을 취소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며 오히려 양산 단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을 도입하려는 나라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방산의 우수함을 점차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T-50 전투기와 FA-50 전투기를 도입했던 여러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매우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생산 규모와 경쟁력 있는 유지 비용을 강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KF-21이 한국군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 기체의 세계 시장 판매 잠재력이 최소 500대를 상회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방산 수출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같은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 어느 쪽과도 뚜렷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유연함은 대한민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생산 체계는 대한민국 전투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제작 공정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제조 공정인 파스 시스템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인 2000분의 1인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정 기술로 미래형 항공기 조립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 조립 공정인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한국형 군용 수송기에도 동일하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의 3차원 좌표 설계를 바탕으로 초정밀 위치 계산을 통해 부품을 배치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존의 수작업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립 속도가 향상되었고 평균 조립 소요 기간이 단 2.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항공기는 극한의 비행 조건과 복잡한 공기역학적 요소에 끊임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립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은 기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KF-21의 생산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시험 등을 진행하며 가상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클래스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국방부 회의석상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 최소 400대가 필요하다고.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확신이 있다는 말이죠.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FC-31 전투기를 두고 온갖 찬사를 늘어놓지만 이 전투기
애초부터 중국 국방부의 중심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민간 항공사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중국 정부조차 외면했던 기체였죠. 출발선부터 흔들린 프로젝트였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이 전투기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국은 물론 자국 정부조차 별 반응이 없었고 결국 중국 정부가 뒤늦게 살려야겠다며 기술과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계는 엉성했고 개발 방향도 오락가락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했지만 2021년이 되어서야 겨우 시제기가 한 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억지로 버틴 생명 연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퍼부은 예산과 체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홍보. 우리는 성공했다며 FC-31을 띄우고 한국산 KF-21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바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실제 성능이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KF-21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설계부터 조립, 비행 테스트까지 모든 단계에서 압도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굳이 홍보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늘을 날기만 하면 전 세계가 알아서 반응하니까요. 중국이 만든 기형적 외형의 FC-31은 KF-21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승자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됩니다. 지금 그 결과가 전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KF-21.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 기적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 무기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단순한 시제기 수준을 넘어 곧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신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성능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전투기 수출 시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의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기존의 군사 장비를 수출하던 국가들 역시 KF-21 전투기를 주목하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국 전투기인 J-20 전투기와 J-31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 했으나 KF-21 전투기가 동급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 이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발판 삼아 향후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산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왔으며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등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한국의 항공방산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투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항공중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작은 성능 시험과 비행 이륙에 성공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군의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고폭탄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거리 800km 이상의 초장거리 미사일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판매 중인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는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1000파운드급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현재 개발 중인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한 발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국산 내부 무장창의 길이는 약 4m, 깊이는 0.59m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는 구조이며 지상 정밀 타격 임무 수행 시에는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한 발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국산 공대공 공격이 F-35 전투기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격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 공군 내부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해왔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실제 전투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의 일부 기술과 실전 배치 기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한 전투기 무장 체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공권을 완벽히 확보하고 주변국의 영공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1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의 스펙은 길이 3.5m, 직경 0.54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기존 F-35 전투기보다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갖춘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역학적 요소와 무장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랜딩 기어와 공기의 입구 형상으로 인해 내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무장창 도어가 이중 구조로 열리는 설계를 적용하여 비행 중 무장창이 개방되더라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내부 무장창은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되지만 그 위로 공기의 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에 랜딩 기어가 위치하여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이 기체의 구조적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무장 능력, 비행 성능, 내구성까지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력이 필수적입니다. 비행 중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기체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설계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며 내부 무장창이 개방된 상태에서의 공기 저항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스텔스 전투기에서 내부 무장창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극소수 국가만이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요구되며 적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공중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초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 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직접 장착하여 무장 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 한 발에도 수십억 원을 투자하며 이는 제공권 확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적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날카로운 미사일을 탑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무장체계의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할 수 있으며 한국 공군의 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에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즉 한국형 타우러스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대전 상공에서 출격해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대지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존의 내부 무장창에만 장착할 수 있었던 공대공 미사일의 설계를 지속적으로 경량화하여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탄두는 고폭탄 형식의 파편형 탄도로 설계되어 단 한 발로도 적군 전투기를 완벽하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사일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유도 로켓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하 이상의 속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하여 기존 고체 로켓 엔진 대비 유효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표기된 사거리 800km는 보고도 기준이며 실전 상황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200km 더 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의 최대 설계를 위해 중앙 동체까지 미사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비행 시 높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하여 근접 전투 능력과 선회력을 보완하였습니다. F-35 전투기 또한 중앙 동체에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미사일에는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덕분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KF-21 전투기로부터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신하며 실시간으로 발사 방향을 수정하여 목표물을 격추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를 적용하여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발사된 후 상승한 뒤 하강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트랩다운 방식은 로켓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중력과 추진력을 이용해 더욱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력은 마하 이상을 넘어야 하며 무게는 1.33톤 이하로 소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 중량이 최적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육군 전력에서 화력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력으로 고효율 고화력 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무기체계를 제공하며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6세대 무기체계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